저희 박창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네. 현장에 지금 현재 취재기자 연결하고 또 목격자 통해서 관련 사고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뉴스에 뜬 동영상을 보고 예. 현장을 파악을 했는데 그 동영상을 찍었던 그 블랙박스 그 운전자는 되게 당황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한 몇 초 사이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한마디로 이런 어떤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 사고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는 크게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공을 공사를 잘못했거나 또 하나는 설계를 잘못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파기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선진국에서는 자연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속에서 인위적인 요소를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하고 후진국에서는 인재임에도 분명한데 천재로 둔갑시켜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후진국적인 어떤 사고 수습 방안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상황도 그와 같은 설계가 잘못인지 아니면 시공상 잘못인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하나씩 다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교수님도 영상을 보셨다 하셨는데 이 네. 영상을 보면은 공사의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 모습만 봤을 때는 저게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거의 마무리 단계죠. 근데 저렇게 상판 몇 개가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놀랍거든요. 네, 이게 또 아마 예. 제 추측건데 옛날에 강릉에도 KTX 만들면서 이런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때도 관계 당국은 온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날이 추워서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날씨에다가 빗대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춥잖아요. 예.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에도 상공에 떠 있으면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 해결할 때 날이 추워서 콘크리트가 양생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이런 형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잘못될 것이다. 옛날 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당국은 어떻게 분석할지 모르지만은 제발 콘크리트 양생이 콘크리트 말려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게 잘못됐다든지 뭐 바람이 많이 불었다든지 온도가 많이 내려갔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사고 수습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고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일 그렇죠. 텐데요. 네. 조금 전에 소방으로부터 속보가 들어왔는데 현재 8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중에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기 소방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을 장악하겠죠. 그리고 이게 콘크리트 덩어리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무거워요. 예. 그래서 뭐 포크레인이 필요하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크레인까지 그렇고 이제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생존자가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이제 구조 작업도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저 곳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서요. 어떤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까? 일단 그 블랙박스 영상에 나와 있는 구간은 일부 구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교량으로 쭉 도로에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 교량에 대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왠가하니까 예. 다른 지역에도 그와 같은 그 비슷한 공법 아니겠습니까?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상판을 얹어서 하는데 그 상판이 무너진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똑같이 그런 형태로 공사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시점에 대한 어떤 그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그 도로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역에 대한 교량의 안전성이 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상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번에 우수수 붕괴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정말 흔치 않은 경우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후진국 사고죠. 그러니까 설계가 아마 하중계상 아마 잘못했지 않나 싶어요. 보통 우리가 교량이 있으면은 차량이 몇 대 지나갈 때도 안전해야 되고, 예. 그리고 덤프트럭이 몇 톤 이상 가더라도 안전해야 되고, 이걸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중에 견디게끔 교량을 설계를 하는데, 이거는 공사 중인 교량이니까 그와 같은 차량 하중은 없었을 거잖아요. 예. 자중, 교량 상판의 자중 스스로 무게에 의해서 주장전 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설계상에서 상당한 잘못이 있었던가 아니면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점이 되겠습니다. 시공에서의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본다면 보통 시공에서의 문제는 뭐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전형적인 수법으로는 처근을 좀 빼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예. 아마 외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제작을 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가서 옮겨가지고 수취한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제작할 때 어떻게 제작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시 무너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면이 있죠. 특히 부러진 단면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이 됐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구조 검사를 안정성 검토를 하고 과연 이 설계가 적정했는가 그리고 설계 도면과 비교해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설계 도면대로 돼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공 잘못이고 설계 잘못이고 설계 도면하고 현장 상황하고 다르다 그러면은 시공 잘못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들이 투입되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안 걸릴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나오는 부분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판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데 그걸 지탱하고 있는 다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지하는 부분은 멀쩡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물론 더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봐야겠지만 지금 화면과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과 연관해서는 좀 사고 원인을 저희가 어떻게 파악해봐야겠습니까? 지금 그 다리빨이라 그러죠. 학술적으로는 교각이라 그러는데 예. 우리가 하천을 지나다 보면은 다리빨이 쭉 세워져 있고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교각이 있으면은 교각과 교각 사이에 외부에서 그 위에 얹는 차량이 지나다니는 판을 갖다 우리 상판이라 그러는데 예. 외부에서 제작해가지고 갖다 놨을 거라고요. 그 일반적인 겁니까? 예, 예. 일반적으로 이 기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판이 그러니까 교각은 고정 상수예요. 이거는 있는 거고 상판이 스스로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상판의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교각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 상판의 무게 쪽에 이제 설계에 어떤 오류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설계 오류 또는 시공 잘못. 예, 둘 중에 이제 어느 것이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글쎄요, 이게 육안으로 어떤 거를 이제 판단을 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게 교각공사라는 것도 뭐 여러 공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화면으로 본 저 상황에서는 뭐 어떤 공법으로 시공이 됐다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각과 교각 먼저 교각을 다리발을 세웁니다. 예.
그러면 차가 다닐 판이 있잖아요. 그 상판이라 그러는데 예. 이 상판을 외부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교각과 교각 사이에 위에 올려놨습니다. 예. 이런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일반적으로 그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공법을 사용했을 것이고. 저런 공법 대부분 그렇게 사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상판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붕괴 이후인 현 상황에서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변에 좀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겠습니까? 일단은 저기 사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나머지 또 상판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 상판 중에서 그 상판이 무너지면 도로라든지 또 인가라든지 사람이 사는 지역을 통과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출입 금지를 시켜야 되고, 일단은 그것이 안전한 것이 판명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당연하죠. 이거는 전체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그 부분만 지금 무너졌는데 예. 다른 데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목격자를 전화 연결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와 큰 진동을 느껴서 돌아봤더니 불과 10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상판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외부적인 영향이 있어서 붕괴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진국에서는 인재를 천지로 둔갑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적 환경이라 하면은 바람이 많이 분다. 지난 겨울이 좀 추웠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의 원인이 아니고 내부의 원인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계에 오류가 있거나 시공 잘못이 있거나 뭐 이런 것에 그 원인을 두고 찾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그 설계 문제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하중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무게를 좀 두셨는데 설계에서 뭐 하중 외에 다른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교각 사고가 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것도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량을 설계할 때 예. 아까 차량만 얘기했는데 예. 바람도 불지 않습니까? 풍력이라 그래요. 예. 풍력도 고려하게 돼 있고, 그리고 겨울철 되면 춥고 이러잖아요. 여름철 되면 덥고, 예. 이와 같은 온도도 고려해서 설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교량을 만들 때 내부 임자뿐만 아니라 외부 임자들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다시 해서 그와 같은 것은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앞서 이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진 않고 또 교수께서 언급해 주시기로는 후진국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이런 사례로 비춰봤을 때 일련의 교각 붕괴 사고의 공통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뭐 대부분이 여기 설계 아니면은 시공 잘못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강릉의 KTX 그 교량 무너진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 안전치를 두게 되거든요. 네. 안전치를 둘 때 아주 그러니까 공사비를 줄이려고 극한까지 줄이게 됩니다. 다시 해서 안전율을 뭐 2를 두다 뭐 한다 그러면은 다 2를 둔다든지 뭐 이런 어떤 설계를 할 때 진짜 좀 짜게 하는 설계들이 많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도 그 과정에서 시공성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공사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일단 발주처에서도 공사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고, 예. 그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에서도 가능하면은 싸게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동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잘 참고해서 모쪼록 정확한 원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교수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